대출에 필요한 정보만 쏙쏙 골라 알려드리는 대출 지니어스의 돈돼지 송홍열입니다. 2002년 신용카드 대란으로 인해 신용등급제도가 본격적으로 대도화된 지 18년 만에 이번 2020년도부터 차근차근 신용점수제도로 신용평가제도가 개편된다고 하는데요. 2011년부터 신용등급 조회를 아무리 많이 해도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게 되면서 개인의 신용은 자주자주 스스로 조회를 하여 내 신용은 내가 관리하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신용평가제도, 내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도 조금씩 달라졌는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신용점수 1000점 받는 방법 6가지 꼭 기억하시고 신용점수 1000점 달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전에 대출 지니어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야 신용점수 1000점 찍지. 신용점수 1000점 받는 방법 첫 번째, 대출 상환.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 대출 상환인데요.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그 어떤 방법들 중에서도 대출 상환을 먼저 시행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직장에서 받는 연봉이 올라 새로운 적금을 들지 기존 대출을 상환할지 고민 중이신 분들이 있다면 대출 상환을 먼저 해야 합니다. 신용이란 쉽게 말해서 내 이름 앞으로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그 대출이 내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만약 지금 사용 중인 대출이 있다면 현금을 모으는 것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오래된 그리고 많은 대출부터 상환하기. 대출을 상환하려고 할 때 어떤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받은 대출 중 상환 기간이 제일 오래된 대출, 그리고 금액이 제일 큰 대출부터 순차적으로 상환해 나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 금리 낮추기. 신용등급제도가 신용점수제로 개편되면서 몇 가지가 바뀌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금융사에 상관없이 신용점수는 금리를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대출을 받는 금융사가 1금융권인지 2금융권인지는 상관이 없이 내가 쓰고 있는 대출의 금리가 높다면 내 신용점수에 악영향을 주고, 반대로 금리가 낮다면 내 신용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캐피탈 등등 어떤 금융사인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받는 대출의 금리에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한곳 담보 정부 지원 대출. 신용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금리가 낮은 금융사를 알아보는데 무작정 아무 금융사에 전화해서 한도 조회를 한다면 신용점수를 과다 조회하게 되면서 보이스피싱 우려 고객으로 찍혀서 대출 신청이 잠시 거부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한도 조회를 해봐야 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담보로 잡을 동산, 부동산이 있는 분들이라면 담보를 통해 대출을 먼저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금리 위주로 책정되는 신용점수 제도에서는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는 담보대출이 제일 좋은 선택이겠죠. 신용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먼저 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할 정도의 신용이라면 주거래은행 또는 직장과 협약이 되어 있는 은행을 통해 먼저 조회해 보시면 되겠죠. 그 외에 2금융권부터 한도를 조회해봐야 하는 경우라면 정부 지원 상품을 먼저 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 일반 신용대출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부 지원으로 대출을 받고 50% 이상 상환을 하게 되면 추가로 5에서 13점 정도 가산점을 받게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만약 내가 필요한 한도를 한 번에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금 금리가 높더라도 한 금융사를 통해 대출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카드 마이너스 통장 활용하기. 대출 상환 다음으로 할 수 있는 내 신용점수 올리는 방법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체크카드는 40만 원 이상 6개월 이상 꾸준히 사용하셔야 하며 신용카드는 카드 한도의 60%가량, 그리고 카드의 한도는 크면 클수록 나에게 이득이니 한도를 올릴 수 있다면 그때그때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은 마이너스 통장 한도의 40에서 50%를 꾸준히 연체 없이 사용하신다면 내 신용 점수를 조금씩 올리실 수 있으시니까요. 사용 한도 잘 지켜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6번째, 경제활동 내역 등록하기. 신용점수 제도는 비금융정보 내역을 신용평가사에 등록하면 신용점수를 올려주도록 개편되었는데요. 비금융정보란 통신요금, 공공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아파트관리비, 각종 세금 납부 실적을 의미합니다. 신용평가사인 나이스지킴이 올크레딧을 통해 경제활동 내역을 등록할 수도 있지만 카카오뱅크, 토스와 같은 금융 어플을 통해서도 공인인증서 인증 한 번이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제활동 내역을 등록하면 보통 5점에서 19점가량 신용점수가 상승하니 꼭 한 번씩 정기적으로 등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떠셨나요? 2020년에 바뀌는 신용점수제,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법과 비슷하지만 금리 위주라는 점, 비금융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씩 다른데요. 신용점수를 1000점을 받게 된다면 내가 앞으로 받게 될 대출의 한도와 금리가 달라진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 영상들에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카드론, 현금 서비스와 같은 단기성 대출 상품은 내 신용정보의 독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네 번째 방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만약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로 여러 번 받는 것보단 큰 금액으로 한 금융사를 통해 받으시는 게 신용점수에는 더 좋은 방법이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기 위해서는 저희 대출 지니어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